손영훈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작품 살펴볼게요.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셨습니다. 당신이 가신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당신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상황에 대한 정서. 이거가 사실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의 주제는 그리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지 계속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까닭은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그리워하는 건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라는 좀 겸손한 자기 고백의 표현입니다. 아무튼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요.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주 그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써볼까요? 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써볼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를 좀 빌리러 갔더니 멸시천대를 당한 거예요. 너는 인격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널 도와주는 건 죄악이다.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당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당신을 생각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힘들 때 생각나는 존재. 이게 당신이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존재. 나에게 있어서 의지가 되는 존재인 거죠.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가 생각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신분증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네요. 그를 항거한 뒤에 그 장군에게 저항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여기서 남은 장군이겠죠. 이것도 뭐 써볼까요? 장군. 나를 괴롭히는 존재죠. 나를 괴롭히는 존재에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이거 못하네요.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일단 또 여기까지 중간 정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뭐 능욕을 당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멸시천대 요 위에다 써볼게요. 그러니까 멸시천대 당하려는 상황에서 이제 분노가 스스로에 대한 자조의 심리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오죽 못났으면 이런 꼴을 당할까 이렇게 할 때 또 당신을 보았다. 당신이 생각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 2연의 이제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3년에 또 요 부분 방금 읽은 데까지 이 두 부분이요.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당신이 생각났어요.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 여기 그 온갖 윤리 도덕 법률들 이게 이제 사회를 지탱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들 아닙니까? 사회 제도들이죠. 근데요, 나라는 사람은 이 위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냐 하면은요, 추수가 없어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좀 꾸러갔다가 아주 그냥 멸시천대를 당했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장군은 나를 막 능욕하려고까지 해요. 사회가 윤리도덕 법률 따위가 제대로 서 있다면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윤리니 도덕이니 법률이니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온갖 윤리 도덕 법률과 같은 사회 제도들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것이다. 칼, 황금, 어떤 사회의 그 기득권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연기 같은 것, 그런 헛된 것인 줄을
알았다, 깨달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방금 읽은 부분, 온갖 윤리 도덕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사회제도들은, 온갖 윤리 도덕법률과 같은 사회제도들은 나 같은 약자가 아니라 칼과 황금으로 상징되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연기, 나에게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의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엉터리라는 깨달음을 지금 얻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밑에서 나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영혼의 사랑? 죽을까? 그냥 영원히 그냥 없어져 버릴까? 혹은 인간 역사 첫 페이지에 인끝칠을 할까? 역사책의 첫 페이지를 새로 쓰는 겁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역사를 새로 쓰는 것. 혁명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확 뒤집어 엎을까? 그런 뜻입니다. 혹은 술을 마실까?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현실 도피하면서 살까? 하면서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 그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고민 속에서 당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생각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이런 상황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이 시의 주제, 당신이 생각납니다가 주제입니다. 당신이 생각납니다가 주제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의 주제 1번에 써놨던 주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이런 거죠. 당신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근데 당신은 어떤 존재냐? 이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부정적 상황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당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 좀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에 저 시인이 한영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당신이 조국 광복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서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다 해결이 되죠. 이제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조국 독립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원하는 내용의 시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어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표현상 특징으로 산문적인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거는 얘기 들으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됐습니다.